누락이라는 관점을 대통령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고하는 사람과 보고받는 사람의 입장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보고하는 사람 분명히 이 정도쯤이면 알아들었을 그렇죠. 텐데. 예. 근데 말은 화자 던지는 사람 게 아니라 듣는 사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과 대통령이 듣는 입장이고 그건 꼭 국민의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누락됐다고 보는 거는 뭐 움직일 수 없는 팩트 사실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예, 피할 수 없는 최종적 불가역적 팩트. 그거는 처음부터 무슨 뭐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불순한 동기에서 했느냐 이거냐 아니냐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문제가 좀 더 진상조사를 해야 될 건데 결과적으로는 누락된 것이고 결과적 누락이라는 거는 이거 의도가 있지 않은 이상 이걸 어떻게 누락시키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청와대 입장에 제가 국방위원회 해보면 예를 들면 사기가 추가로 들어왔다는 게 언론 보도가 나잖아요. 사기. 내기. 내기. 예. 신경 쓰고 있어야 돼. 사든지 내기인지. 발사대 내기가 더 들어왔다는 게 4월 26일 날 보도가 됐어요. 사진까지 찍혀가지고 보도가 됐거든요. 4월 26일 날. 4월 26일. 예. 그 전에 들어왔겠죠. 예. 근데 언제 날짜 들어온 것도 보안이에요. 그런데 그걸 제가 국방부에다 확인하면 대답 못 해줍니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인지 아닌지만이라도 얘기를 해라. 아니 간사가 물어보는데도. 대답 안 합니다. 그때는 야당이었죠. 26일이니까 5월 10일부터 여당이 된 거긴 합니다만 대답을 안 해주고 저희는 지금 공식 입장이 우리 좀 봐주세요 이런 입장이죠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NCND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국방부 쪽에다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보도까지 됐던 사안이면 더더욱이 빠뜨리지 말고 대통령에게 있는 것들의 팩트를 보고 가는 게 좋은 자세고 바람직한 자세인데 그게 군이 통수권자를 대하는 자세 아니냐 이렇게 제가 나무래기도 했습니다만 대통령 입장에서 때는 화가 날 만하죠. 그렇잖아요. 선거 때 그렇게 쟁점이 됐던 사안이고 선거 이후에도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고민이 있었고 특사까지 보냈잖아요. 아니 이 문제 이 사드 문제를 갖고 대통령 후보 토론 시 문재인 대통령을 얼마나 흔들었습니까? 그렇죠. 사드 문제가 극비 상황이면 최소한 비밀이라도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휘 체계를 중요시하는 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한테 알렸어야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분 군에 계신 분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정국식 대표는 우리 작가분들이 소개하는데 미군 사드 교범도 다 읽어보신 분이라고. 이거 다 읽어보셨어요? 뭐 중요한 부분만 읽어봤고요. 예, 뭐 다 읽기에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수백 페이지 되는 걸 갖다가 뭐 수백 페이지라는 거 우리 한 번 다 읽는데.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권 있으니까요. 여러 권 있으니까 예를 들면 미국 정부의 예산서 이런 것만 1000페이지가 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이제 발췌해서 보고 뭐 그런 적이 있는데요. 보면 좀 힐링도 될 것 같은데. 힐링은 굉장히 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문은 애초부터 청와대 국방부의 청와대에서 보고를 할 때 예를 들면 일개 그 사드 포대가 전개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고를 애초부터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문제의 소지가 좀 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초안에는 6개의 발사대를 포함한 이제 일개 사드 포대가 모 캠프에 보관 중이다. 라고 했다가 정상적으로 했어요. 거기는. 근데 그걸 왜 나중에 뺐냐는 겁니다. 그게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이제 이 의도성이 있지 않으면 설명이 잘 안 되는 이런 어떤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사하면 나올 것 같아요. 나오겠죠. 결론 지점을 딱 짚고 가야죠. 조사하면 나오겠죠. 그럼 누군가 고의로 했는지 의도로 했는지 일부러 했는지 다 똑같은 말인가요? 그렇죠. 같은 말이고 아니면 단순한 착오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정국식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초안에 있었는데 왜 빠졌냐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또 그 초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논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국방부 보고 채널이나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은 그 초안이라는 게 여러 의미로 규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드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담아놓은 만약에 책자가 나 자료가 있다면 거긴 당연히 들어있겠죠. 이기는 언제 배치됐고 언제 들어와서 언제 배치됐고 뭐 이런 것들이 사기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적혀져 있을 텐데 이걸 보고서 초안이라 그러면 거기서 빠진 거는 맞지만 이 상세한 자료를 토대로 만약에 보고서를 네 페이지짜리 보고서거든요. 청와대 안보실에 보고한 게. 그럼 그 네 페이지 보고서 처음 만들 때 그럼 그게 들어갔다가 빠졌다. 그 문제죠. 그 얘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더 청와대가 진상규명을 분명하게 해줘야 우리가 지금 진짜 잘못했다. 이럴 수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나가서 전 좀 제가 그냥 국방위원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고재열 기자님.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 사드 문제 갖고 3월 6일 날 그 탄핵 있기 바로 3, 4일 전에 이거 부품 들어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방위원회죠.
국방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말할 수 없다. 말하는 것이 뭐 부적절하다 하는 투로 얘기를 했죠. 네. 그날 밤에 들어오는데. 예. 그럼 이거는 뭐 곧 배치될 겁니다. 곧 들어올 겁니다. 그 뭐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극비 사항이니까 군사 기밀 요하는 거니까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면 모릅니다. 그럼 그날 들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 4월 26일 날 배치될 때도 이거는 대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러고 4월 중순에 했다가 한 5, 6일 있다가 느닷없이 배치가 됐어요. 예. 한밤중에 군사작전 하듯이. 네. 그 한밤중에 왜 배치됐냐 제가 어디 가서 따졌더니 원래 군사작전은 비밀리 하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에게 다 속였단 말이에요. 예. 이런 전사가 있기 때문에 불신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아까 이철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국방에 관련된 사안이라 보안 문제로 이렇게 빠져나갈 구석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대통령하고 관계는 다른 거거든요.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대통령도 국민인데. 그렇죠. 지금 사실은 대통령이 일개 국민 취급을 받은 일이죠. 그렇죠. 예. 언론 보도를 보고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지금 이 수고 언론의 프레임이 초기에는 이게 이제 무능 프레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 지금은 이제 미국과의 관계 우선 이제 그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그 무능 프레임을 가지고 제가 이제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를테면 사드를 예. 만약에 사드 미사일 도둑질을 당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보도를 약간 이제 청취자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자면 4월 26일 날 사드가 도둑질 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런데 국방부가 아니다, 괜찮다. 뭐 그런 이제 뭐 도둑질 당한 일 없다 이런 식으로 잘 있다 얘는. 자, 예. 그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정확하게 이제 보고를 받을 체계를 갖춰서 보고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예. 여러 번에 걸쳐서 대통령이 직접 보고도 받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보고도 받고 국가안보실장에도 보고도 받고 그런데 그 네 번의 기회에서 단 한 번도 도둑질 당했다라는 얘기를 안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이거는 봐야 되고 절차적 합리성에서 봐야 되는 거죠. 정 대표님. 네. 근데 저는 이 상황까지 안 갔길래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찬 총리가 특사로 갔어요. 네. 그리고 4개국 아세안까지 하게 되면 뭐 그 5명의 특사를 내보낸 건데 네. 이 특사를 내보낸 핵심이 사드 문제로 교착 상태에 있는 외교안보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네. 중국 갔어요. 이해찬 총리가. 네. 가갖고 별 성과도 없었지만 왜냐하면 중국이 아주 강고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에 가갖고 근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었고요. 제가 예. 보기에는 이제 아니, 한순간에 근데 이제 긴밀한 예를 소통을. 들어서 중국에서 네. 사드 배치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가 보고받은 건 2기니까 네. 2기 지금 저 성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6개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2개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근데 이미 그 이제 6개 발사 차량 다 배치되었다, 이제 한국에 반입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예. 일정 정도 확인된 바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 가신 분들이 그 정도의 어떤 정보도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트럼프의 뭐 박스 TV 보고 그 나라 상황을 다 알게 보고를 받아야죠. 예. 보고를 받고 갔어야지. 그렇죠. 이제 보도와 보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예, 보도와 보고는 분명히 다른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재열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건 대통령에 대한 기망행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예.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아울러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게 일종의 디데이가 4월 26일이지 않았습니까? 4월 26일 예. 날. 그때 이제 새벽에 무려 8,000명이 넘는 이제 그 경찰들을 동원을 해서 이제 그 성주 일대 마을들을 다 어떻게 보면 봉쇄를 하고 군사 작전하듯이 기습적으로 배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배치 과정에 대한 어떤 이제 지금 청와대가 조사가 들어간 만큼 4월 26일 날 기습 배치가 이뤄진 이 경위도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불과 열흘 전, 그러니까 4월 16일 날 그때 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그를 수행한 그 백악관 고위 안보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건 지금 한국 대선에서 굉장한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고 예. 이제 한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건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다. 라고 오늘 비행기 안에서 얘기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비행기 안에서도 얘기했고 이틀 전에 백악관 고위 관계자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열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당시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은 한국 대선 이후에 차기 한국 대통령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불과 열흘 사이에 기습 배치를 강행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따져봐야 될 것이 이것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 체제가 기습 배치를 한 것인지 우리가 아니면 요구한 건지. 황교안 권한체제에서
미국한테 매달리다시피 해서 이게 대선 지나면 이게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까 대선 전에 빨리 해야 됩니다. 정 대표님 추정하기에 저는 후자 쪽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후자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 대행 정부에서 미국 쪽에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 대사관도 4월 26일 날 한국에 배치를 요청한 적이 없다라는 게 미국 대사관 쪽의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제가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 국방위원을 한 걸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측 요구라기보다는 미측 요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뭐 더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이제 우리가 그 대통령이 취임한 지 28일 19일 차죠. 그때 아는 거죠. 대통령이 보고받은 게 29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29일. 10일부터 쳐도 한 20일 동안 선거 때 그렇게 쟁점했던 사드, 선거 이외에도 그러니까. 큰 국가 현안인 사드와 관련된 갑자기. 보고를 국방부가 안 했다. 또 거기에는 여기 국방부라는 표현에는 청와대 김관진 전 안보실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가까이 있던 21일 바뀌기 전에 10일 동안 청와대에 근무하던 김관진 실장도 그걸 보고를 안 했다. 이거는 명백하게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잘못된 건데. 직무유기에 국기문란이에요. 그 직무유기죠. 해야 될 보고를 안 한 거니까 직무유기인데 그러나 요거는 분명한 우리 국민들이나 대통령이 이 화를 내고 충격을 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다른 하나를 좀 이렇게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거는 5월 17일 날 이제 대통령이 국방부를 갔거든요. 저희도 국방위원들도 그때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는데. 5월 17일. 예. 그 자리는 대통령이 그런 내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던 건 분명합니다. 두 번째 이제 국정기획 자문회의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네. 국정기획 자문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예. 그다음에 26일 날 안보실장한테 보고하는 자리도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안보실장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예. 요 자료들을 취합해서 안보실장이 최종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 보고는 29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간 마지막 보고서에는 4기가 4기가 추가로 들어온 반입된 4기가 내용이 언제 있었고. 들어왔고 어디에 배치되어 있다는 건 보고가 된 걸로 제가 예. 알고 있고 그러니까 국방부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속인 건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자기들이 뭔가 잘못했던 뭐 의도적으로 누락했던 간에 대통령 보고되기 전에 바로 잡아져서 예. 대통령에게는 바로 보고가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실관계는 예. 저는 그것대로 인정을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름이나 20일 동안 왜 보고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비판하고 바로잡아야 됩니다만 또 사실관계대로 인정해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야당 의원 때하고 너무 좀 다르게 관대하게. 그러니까 뭐 국방부를 비롯한 당시 이제 외교안보 라인에 예. 어떤 뭐 고충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뭐 전적으로 외면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 이철희 의원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4월 26일 날 기습 배치가 이철희 의원님께서 아시기에는 미국 측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예. 이렇게 또 자세한 말씀은 이제 뭐 일종의 이제 기밀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예. 4월 26일 날 기습 배치가 어느 쪽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 관련해서는 또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예. 뭐 예를 들면 국방부나 당시 청와대 그 안보실에선 미측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미국 쪽은 당시 오히려 한국 쪽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어떤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누구를 털어야 것이죠. 돼요 그럼? 역시 핵심적인 인물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2013년도에 그때 이제 그 차세대 전투기 사업, 예. FX 사업을 F-15에서 F-35로 바꾸는 데 바꾸는 있어서 과정. 하루아침에 바꾸는 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와 호용하자는 사이다. 여기서 밝힌 예. 거예요. 여기서 이 방송에서요? 그럼요. 예. 여기 와서 저 미처 몰랐습니다. 노수현장이 예. 좀 방송 좀 챙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 탄핵 방송에 당하고 나오기 전에. 싶어요? 근데 그때 그 F-15에서 F-35로 기종 변경을 할 때 이제 정윤회 씨가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얘기들도 당시에 그렇죠. 있었거든요. 예. 예. 그 그렇다고 한다면 과정에 김관진이 키맨이다. 네네. 이 근데- 과정에서도 김관진이 예. 키맨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 장관 답변하시오. 국방위원입니다. 그래요? 장관 시켜줄 때안 되겠네. 저는 김관진 전 실장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방위를 해보면 1년 했거든요. 국방위원을. 예. 네, 사드가 국회의원도 1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한 것처럼. 사드로 시작해서 사드로 끝났어요. 네. 국방위원 모든 회의가
사드 얘기 없이 간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혼날지 모르겠는데 아주 지긋지긋하게 들은 얘기가 사드인데 제가 그만큼 국론이 분열됐고 그만큼 아주 뜨거운 쟁점이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국방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질의응답 할 때마다 느꼈던 생각은 뭐냐면 국방부가 주도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아 이건 청와대다. 청와대다. 그러니까 국방부보다 위에 있는 선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안보실장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네. 사실은 이 국방적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의 이 중심은 김관진이다. 예. 이게 거의 합의된 정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게다가 또 아까 말씀드린 미국을 2번이나 갔잖아요. 예. 대통령이 1월과 3월.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도 갔어요. 그건 이 참모로서 할 일은 아니거든요. 예. 장관이 가서 몰라도. 그래서 좀 약간 오버다 하고 그래서 저는 김관진 실장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자기가 그렇게 주도를 만약에 했다면 제 짐작대로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김관진이라는 사람은 박근혜 개인의 참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하나는 직위의 참모라고 말이죠. 네.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 그 대통령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는 게 맞죠. 네. 10일 동안이나 같이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보고 안 하고 나가버렸다. 나 몰라라고. 인수인계 A4 용지 한 장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 무책임한 거고 이게 정말 직무유기죠. 예. 저는 그 책임이 크다고 이 봅니다. 의원님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인수인계 할 자료를 하나도 깡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후임 안보실장한테 차근차근 또박또박 하나 둘씩 이렇게 보고를 해줬더라면 인수인계를 해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고 그 전에라도 안보실장이 새로운 사람이 오기 전에라도 대통령을 만나서 11일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죠. 제가 이걸 다뤄봐서 잘 아는데 이러이러한 내용이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라고 알려드렸어야죠. 보고를 했어야죠. 아니 무슨 뭐 박근혜 개인의 비서가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나는 이 그 정부 여당에서 국민민주당하고 청와대에서 이렇게 화내는 5번의 기회가 있었다, 4번의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그 안보실장과 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변호하면서 해주는 기회예요 이게. 왜 이럴 때만 보고합니까? 11일 12일 이제까지 이렇게 1년 동안 문제가 됐던 사드 문제는 이마저마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몇 기가 들어와 있고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때 기습적으로 밤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러저러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11일 동안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대통령으로. 저는 그렇게 왜 해도 할 말이 없죠. 그러면 국방 전문 기자가 아닌 입장에서 제가 좀 그래요? 궁금한 근데 왜 나오셨어요? 그러게 왜 부르셨는지. 예. 미국과의 관계에서 저는 좀 이렇게 궁금합니다. 일단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 사드 문제는 투명하게 이 한미 합의 하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투명한 거짓말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알리고서 한 것이 없는데 근데 저는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우리한테 배치한 사드 포대가 우리를 위해서 미리 제작한 그런 예산을 잡아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쪽에 이제 이렇게 됐던 거를 일단 돌려서 배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일 미군 기지 같은 경우에 지금 엑스밴드 레이더만 있는데 사드 포대를 지금 아베 총리가 들여오려고 예. 하는 입장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를테면 일본 입장은 왜 한국에는 그냥 공짜로 설치해줬는데 우리는 왜 돈을 받아라고 또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맥락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비용 내라고 한 게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고 그리고 우리한테 배치를 해버리면 미리 배치하려고 했던 순서에 잡혔던 데가 비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비용을 또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미국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계속 정욱식 대표가 미국에서 하는 얘기하고 한국에서 우리 언론이 하는 얘기가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확인이 예. 미국이 좀 더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청취자분들과 함께합니다. 궁금한 점 혹은 나오신 분들 격려할 문자, 좋은 문자는 문자 세례, 나쁜 문자는 문자 폭탄.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427님 버스 3216 운전하시는 이규범 기사님이 지금 정봉주 쇼 틀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알기 쉬운 시사정보는 정봉주의 정치쇼. 이규범 기사님의 이름을 아는 거 보니까 가족끼리 함께 탔나? 그러네요. 예. 버스에 써 있던데. 버스에 써 있어요. 자, 안 타보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거 써 있는 거나 버스 자주 타는데? 그래요? 그럼요. 청와대가 그것도 파악을 못한 것 무능한 거 아니냐. 청와대가 인사청문회에 쏠린 관심을 좀 돌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다고 해요.
자, 그다음에 이철희 의원님께 질문하고 싶은 건 조금 이따 들어가고 이런 의혹이 있어요? 지금 야당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죠. 그런 문제 제기를 하죠. 근데 이건 좀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지금 이제 총리 됐습니다만 에 대한 여론이 어땠느냐. 그러니까 뭐 굉장히 여론이 안 나빠져서 인준해줘야 된다는 여론보다는 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더 높았다면 이게 뭐 설득력이 있는데 여론조사 해보면 60, 70%는 다 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뭐 이렇게 여론을 의식할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고지열 기자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건 자기들이 그 전에 이렇게 했다? 이런 뜻 아닌가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럼 청와대에서 이를테면 실세로 거론됐던 이 양정철 전 부실장이 한민구 장관한테 전화를 걸어요. 자, 지금 우리 특사들 가기도 해야 되고 지금 대통령 관심 사안이니까 이거 사드 이거 어떻게 됐는지 제대로 보고하라고. 그렇게 전화를 하면은 한민구 장관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당신이 뭔데 왜 나한테 이걸 보고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보고받을 구조를 본인한테 하거나 아니면 안보실장을 임명해서 안보실장한테 하거나 아니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서 그 국방부 장관이 어떤 이제 업무를 파악하게 하거나 그런 구조가 필요한 거잖아요. 보고라는 것은 보고는 체계인 거예요. 보고는 거기 이 캠프의 실세라고 해서 누구나 전화를 걸어가지고 궁금하니까 물어봤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정확한 보고 체계 안에서 보고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보고 체계 안에서 보고가 대통령한테 아직 보고 안 됐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준하는 국가기획자문위원회나 안보실장에게도 보도가 안 됐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 정식 체계가 형성됐는데 제대로 보고를 안 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렇죠. 10일 날 대통령이 들어왔잖아요. 정 대표님.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했어요. 취임한 날 나는 먼저 대통령을 모셨던 참모였기 때문에 난 그만두겠다 하면서 김관진 실장이 사표를 던졌더라고 한다면 이 보고 체계가 순간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보고할 사람이 없다. 이건 이해가 돼요. 근데 11일 동안 안보실장으로 있었잖아요. 안보실장으로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임명했던 이제 그 국무위원들과 조천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한 얘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건 정권의 장관들이 아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조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제 국무위원들이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조차 보고하지 않았던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 그리고 14일 날 북한에서 미사일 쐈을 때 비서실장이 보고하니까 비서실장은 안보실장한테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임종석 실장은? 그래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니까 대통령이 딱 교정을 해 주잖아요. 시스템을. 왜 당신이 하냐? 안보실장이 직접 보고하라고 해라. 그렇죠. 이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함의는 사드 문제도 그런 심각한 문제이니 어떻게 진행되는지 당신 보고에 책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나 한민구 현 국방장관이죠. 이분들을 안보실장이자 국방부 장관과 대우를 한 거예요. 대우를 했는데 정작 최고 국군 통수권자인 본인은 이 통수권자로서 제대로 된 보고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자괴감. 이런 어떤 분노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붙이시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깔렸다고 보는 것이죠. 그분도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경로했다. 그러니까 뭐 더군다나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국내에서 이렇게 많은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언론에서 일부 보도된 내용조차도 보고서 초안은 당겼다가 나중에 뺐다고 한다면 그 의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문제의 핵심이지. 그 대표가 아니라 싸움내 또. 아니 근데 실제로 대통령을 종이 대통령으로 본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 기회에 다시 잡아야죠. 바로 잡아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보고를 안 했잖아. 왜 보고를 해?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인수인계 과정에서 뭐 누구한테 보고할지 몰랐다. 뭘 누구한테 보고해?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중요한 핵심은 들어오자마자 정리를 해야죠. 1년 동안 싸우는데 사드 갖고. 그 앞부분에 조금 얘기가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면을 구긴 게 이런 국내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특사를 보냈고 중국의 최대 관심사가 사드였고 그러면 우리의 특사는 지금까지 파악한 보고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과 대화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와서 봤더니 이게 다 배치가 돼 있다. 중국 측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그 부분은 이제 나왔지 않지만 제 생각에 대통령에게 정확히 보고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특사가 가가지고 사드 배치는 사실상 다 된 거다 한반도에 일기가 다 전개됐다라고 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그렇다면은 이제 그 중국과의 대화의 전제가 지금 사드는 배치 중인 거
예, 이게 전제였는데 그럼 중국에게 우리가 속인 게 됩니다. 지금 보수 언론에 근데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게요. 예를 들면 반입하고 배치하고 전개 이런 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개 사드 포대는 한국에 일단 반입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게 반입되어 있는 이 장비들이 성주 골프장에 갖다 놨을 때 이걸 이제 배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군사 작전이 그렇죠? 전개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뭐 이제 그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한민국 국방장관이 무슨 뭐 오찬 중에 나눈 대화가 뭐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들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의 본질은 가장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가 파악될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이제 국방부에서 그걸 누락시켰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판단하기에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 때문에 사드 문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수 언론이나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이 마치 이 지금 문흥환 대통령 절차적인 문제를 따지는 민주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따지는 이 과정을 마치 미국의 불경죄를 지는 것처럼 이건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행위다. 그럼 무슨 안보 문제를 막 공개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뭐 이제 그런 역공을 가하면서 사드 자체에 대해서 이제 대못받기를 시도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좀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야, 이 군대 생활 제대로 한 분이 문자 보냈어요. 6737님. 군대에서 총알 탄피 한 개만 없어져도 상부에 보고하고 난리. 탄피 없어지면 총알 하나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저는 방위였는데 퇴근도 못했습니다. 하물며 저는 군대 안 갔는데 퇴근 안 한 우리 그 형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물며 사드 같은 무기를 국방부 안보관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 하나만 제가 좀 분명하게 확인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비용 문제, 사드 비용 문제는 한미 간에 문서로 약정돼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미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트럼프는 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했거나 아니면 이제 방위 분담금 협상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뭔가 좀 유리한 고지를 서기 위해서 그랬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유념해야 할게요. 사드는 소파 협정이나 여러 가지를 가면 지금 이 사드 도입하는 과정에서 맺은 약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교부가 맺은 게 있고 국방부 맺은 게 있는데 어느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좀 이제 그 약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소파 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어떤 미국이 한국의 기지 제공이 필요한 마지막 보고서에는 4기가 4기가 추가로 들어온 반입된 4기가 언제 들어왔고 어디에 배치되어 있다는 건 보고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국방부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속인 건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자기들이 뭐가 잘못했던 뭐 의도적으로 노력했던 간에 대통령 보고되기 전에 바로 잡아져서 대통령에게는 바로 보고가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실관계는 저는 그것대로 인정을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름이나 20일 동안 왜 보고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비판하고 바로잡아야 됩니다만 또 사실관계대로 인정해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야당 의원 때하고 너무 좀 다르게 관대하게. 그러니까 뭐 국방부를 비롯한 당시 이제 외교안보 라인에 어떤 뭐 고충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뭐 전적으로 외면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 이철희 의원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4월 26일 날 기습 배치가 이철희 의원님께서 아시기에는 미국 측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자세한 말씀은 이제 뭐 일종의 이제 기밀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4월 26일 날 기습 배치가 어느 쪽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 관련해서는 또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뭐 예를 들면 국방부나 당시 청와대 그 안보실에선 미측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미국 쪽은 당시 오히려 한국 쪽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어떤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누구를 털어야 돼요 그럼? 역시 핵심적인 인물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2013년도에 그때 이제 그 차세대 전투기 사업, FX 사업을 F-15에서 F-35로 바꾸는 데 있어서 하루아침에 바꾸는 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와 호용호자는 사이다. 여기서 밝힌 거예요. 여기서 이 방송에서요? 그럼요. 여기 가서 노수민 부장이 좀 방송 좀 챙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탄핵 당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 그 F-15에서 F-35로 기종 변경을 할 때 이제 정윤회 씨가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얘기들도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그 한다면 과정에 김관진이 키맨이다. 이 과정에서도 김관진이 키맨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 장관 답변하시오. 국방위원입니다. 아, 그래요? 장관 시키려면 안 되겠네. 저는 김관진 전 실장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방위를 해보면 1년 했거든요. 국방위원을. 예. 네, 사드가 국회의원도 1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이 한 것처럼. 사드로 시작해서 사드로 끝났어요. 네. 국방위원 모든 회의가 사드 얘기 없이 간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혼날지 모르겠는데 아주 지긋지긋하게 들은 얘기가 사드인데 누락이라는 관점을 대통령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고하는 사람과 보고받는 사람의 입장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보고하는 사람 분명히 이 정도쯤이면 알아들었을 그렇죠. 텐데. 예. 근데 말은 화자 던지는 사람 게 아니라 듣는 사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과 대통령이 듣는 입장이고 그건 꼭 국민의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누락됐다고 보는 거는 뭐 움직일 수 없는 팩트 사실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예, 피할 수 없는 최종적 불가역적 팩트. 그거는 처음부터 무슨 뭐 의도로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불순한 동기에서 했느냐 이거냐 아니냐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문제가 좀 더 진상조사를 해야 될 건데 결과적으로는 누락된 것이고 결과적 누락이라는 거는 이거 의도가 있지 않은 이상 이걸 어떻게 누락시키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청와대 입장 제가 국방위원회 해보면 예를 들면 사기가 추가로 들어왔다는 게 언론 보도가 나잖아요. 사기. 내기. 내기. 예. 신경 쓰고 있어야 돼. 사든지 내기인지. 발사대 내기가 더 들어왔다는 게 4월 26일 날 보도가 됐어요. 사진까지 찍혀가지고 보도가 됐거든요. 4월 26일 날. 4월 26일. 예. 그 전에 들어왔겠죠. 예. 근데 언제 날짜 들어온 것도 보안이에요. 그런데 그걸 제가 국방부에다 확인하면 대답 못 해줍니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인지 아닌지만이라도 얘기를 해라. 아니, 간사가 물어보는데도. 아니, 대답 안 합니다. 그때는 야당이었죠. 26일이니까. 5월 10일부터 여당이 된 거긴 합니다만 대답을 안 해주고 저희는 지금 공식 입장이 좀 봐주세요 이런 입장이죠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NCND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국방부 쪽에다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보도까지 됐던 사안이면 더더욱이 빠뜨리지 말고 대통령에게 있는 것들의 팩트를 보고 가는 게 좋은 자세고 바람직한 자세인데 그게 군이 통수권자를 대하는 자세 아니냐 이렇게 제가 나무래기도 했습니다만 대통령 입장에서 때는 화가 날 만하죠. 그렇잖아요. 선거 때 그렇게 쟁점이 됐던 사안이고 선거 이후에도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고민이 있었고 특사까지 보냈잖아요. 아니 이 문제 보고를 안 해? 이 사드 문제를 갖고 대통령 후보 토론 시 문재인 대통령을 얼마나 흔들었습니까? 그렇죠. 사드 문제가 극비 상황이면 최소한 비밀이라도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휘 체계를 중요시하는 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한테 알렸어야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분 군에 계신 분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정국식 대표는 우리 작가분들이 소개하는데 미군 사드 교범도 다 읽어보신 분이라고. 이거 다 읽어보셨어요? 뭐 중요한 부분만 읽어봤고요. 예, 뭐 다 읽기에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수백 페이지 되는 걸 갖다가 뭐 수백 페이지 되는 거 우리 한 번 다 읽는데.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권 있으니까요. 여러 권 있으니까 예를 들면 미국 정부의 예산서 이런 것만 1000페이지가 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이제 발췌해서 보고 뭐 그런 적이 있는데요. 보면 좀 힐링도 될 것 같은데. 힐링은 굉장히 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문은 애초부터 국방부에서 보고를 할 때 예를 들면 일개 그 사드 포대가 전개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고를 애초부터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문제의 소지가 좀 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초안에는 6개의 발사대를 포함한 이제 일개 사드 포대가 모 캠프에 보관 중이다라고 했다가 정상적으로 했어요. 거기는. 근데 그걸 왜 나중에 뺐냐는 겁니다. 그게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이제 이 의도성이 있지 않으면 설명이 잘 안 되는 이런 어떤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사하면 나올 것 같아요. 나오겠죠. 결론 지점을 딱 짚고 가야죠. 조사하면 나오겠죠. 그럼 누군가 고의로 했는지 의도로 했는지 일부러 했는지 다 똑같은 말인가? 그렇죠. 같은 말이고 아니면 단순한 착오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정국식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초안에 있었는데 왜 빠졌냐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또 그 초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논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국방부 보고 채널이나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은 그 초안이라는 게 여러 의미로 규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드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담아놓은 만약에 책자가 나 자료가 있다면 거긴 당연히 들어있겠죠. 이기는 언제 배치됐고 언제 들어와서 언제 배치됐고 뭐 이런 것들이 사기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적혀져 있을 텐데 이걸 보고서 초안이라 그러면 거기서 빠진 거는 맞지만 이 상세한 자료를 토대로 만약에 보고서를 네 페이지짜리 보고서거든요. 청와대 안보실에 보고한 게. 그럼 그 네 페이지 보고서 처음 만들 때 그럼 그게
들어갔다가 빠졌다. 그 문제죠. 그 얘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더 청와대가 진상규명을 분명하게 해줘야 우리가 지금 진짜 잘못했다. 이럴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까지 안 나가서 전 좀 제가 그냥 국방위원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고재열 기자님. 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 사드 문제 갖고 3월 6일 날 그 탄핵 있기 바로 3, 4일 전에 이거 부품 들어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방위원회죠. 국방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말할 수 없다. 말하는 것이 뭐 부적절하다 하는 투로 얘기를 했죠. 네. 그날 밤에 들어오는데. 예. 그럼 이거는 뭐 곧 배치될 겁니다. 곧 들어올 겁니다. 그 뭐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극비 사항이니까 군사 기밀 요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면 모릅니다. 그럼 그날 들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 4월 26일 날 배치될 때도 이거는 대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러고 4월 중순에 했다가 한 5, 6일 있다가 느닷없이 배치가 됐어요. 예. 한밤중에 군사작전 하듯이. 네. 그 한밤중에 왜 배치됐냐 제가 어디 가서 따졌더니 원래 군사작전은 비밀리 하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에게 다 속였단 말이에요. 예. 이런 전사가 있기 때문에 불신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아까 이철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국방에 관련된 사안이라 보안 문제로 이렇게 빠져나갈 구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16일 날 그때 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그를 수행한 그 백악관 고위 안보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건 지금 한국 대선에서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고 이제 한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건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다. 라고 오늘 비행기 안에서 얘기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비행기 안에서도 얘기했고 이틀 전에 백악관 고위 관계자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열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당시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은 한국 대선 이후에 차기 한국 대통령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불과 열흘 사이에 기습배치를 강행을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따져봐야 될 것이 이것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 체제가 기습배치를 한 것인지, 우리가 아니면 황교안 권한대행에서 미국한테 매달리시피 해서 이게 대선 지나면 이게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까 대선 전에 빨리 해야 됩니다. 정 대표님 추정하기에 저는 후자 쪽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후자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에서 미국 쪽에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 대사관도 4월 26일 날 한국에 배치를 요청한 적이 없다라는 게 미국 대사관 쪽의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제가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 국방위원을 한 걸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측 요구라기보다는 미측 요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뭐 더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그 대통령이 취임한 지 28일, 19일 차죠. 그때 아는 거죠. 대통령 보고받은 게 29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29일. 10일부터 쳐도 한 20일 동안 선거 때 그렇게 쟁점했던 사드, 선거 이외에도 큰 국가 현안인 사드와 관련된 보고를 국방부가 안 했다. 또 거기에는 이 국방부라는 표현에는 청와대 김관진 전 안보실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가까이 있던 21일 바뀌기 전에 10일 동안 청와대에 근무하던 김관진 실장도 그걸 보고를 안 했다. 이거는 명백하게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잘못된 건데. 직무유기예요? 국기문란이에요. 그 직무유기죠. 해야 될 보고를 안 한 거니까 직무유기인데, 그러나 요거는 분명한 우리 국민들이나 대통령이 이 화를 내고 충격을 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다른 하나를 좀 이렇게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거는 5월 17일 날 이제 대통령이 국방부를 갔거든요. 저희도 국방위원들도 그때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는데. 5월 17일. 그 자리는 대통령이 그런 내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던 건 분명합니다. 두 번째 이제 국정기획 자문회의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국정기획 자문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26일 날 안보실장한테 보고하는 자리도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안보실장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요 자료들을 취합해서 안보실장이 최종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 보고는 29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간 맞아요. 그렇지만 대통령하고 관계는 다른 거거든요.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대통령도 국민인데. 그렇죠. 지금 사실은 대통령이 일개 국민 취급을 받은 일이죠. 그렇죠. 언론 보도를 보고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지금 이
수고 언론의 프레임이 초기에는 이게 이제 무능 프레임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예. 지금은 이제 미국과의 관계 우선 이제 그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그 무능 프레임을 가지고 제가 이제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를테면 사드를 예. 만약에 사드 미사일 도둑질을 당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보도를 약간 이제 청취자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자면 4월 26일 날 사드가 도둑질 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런데 국방부가 아니다, 괜찮다. 뭐 그런 이제 뭐 도둑질 당한 일 없다 이런 식으로 잘 있다 얘는. 그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정확하게 이제 보고를 받을 체계를 갖춰서 보고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예. 여러 번에 걸쳐서 대통령이 직접 보고도 받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보고도 받고 국가안보실장에도 보고도 받고 그런데 그 4번의 기회에서 단 한 번도 도둑질 당했다라는 얘기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이건 봐야 되고 절차적 합리성에서 봐야 되는 거죠. 정 대표님. 네. 근데 저는 이 상황까지 안 갔길래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찬 총리가 특사로 갔어요. 네. 그리고 4개국 아세안까지 하게 되면 뭐 그 5명의 특사를 내보낸 건데 네. 이 특사를 내보낸 핵심이 사드 문제로 교착 상태에 있는 외교안보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네. 중국 갔어요 이해찬 총리가. 네. 가갖고 별 성과도 없었지만 왜냐하면 중국이 아주 강구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에 가갖고 근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었고요. 제가 예. 보기에는 이제 아니, 한순간에 근데 긴밀한 예를 소통을. 들어서 중국에서 네. 사드 배치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가 보고받은 건 2기니까 네. 2기 지금 저 성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6개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2개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근데 이미 그 이제 6개 발사 차량 다 이제 한국에 반입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예. 일정 정도 확인된 바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 가신 분들이 그 정도의 어떤 정보도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트럼프의 뭐 팍스 TV 보고 그 나라 상황을 다 알게 보고를 받아야죠. 예. 보고를 받고 갔어야지. 그렇죠. 이제 보도와 보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예, 보도와 보고는 분명히 다른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재열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건 대통령에 대한 기망행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예.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아울러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게 일종의 디데이가 4월 26일이지 않았습니까? 4월 26일 예. 날. 그때 이제 새벽에 무려 8,000명이 넘는 이제 그 경찰들을 동원을 해서 이제 그 성주 일대 마을들을 다 어떻게 보면 봉쇄를 하고 군사 작전하듯이 기습적으로 배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배치 과정에 대한 어떤 이제 지금 청와대와 조사가 들어간 만큼 4월 26일 날 기습 배치가 이뤄진 이 경위도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불과 열흘 전, 그러니까 4월